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러니까 영국이 한국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영국 BBC의 베테랑 PD가 한국 특집 방송을 진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저토록 한국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바쁜 거리, 차가운 안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BBC. 방송국의 한 건물 안, 다큐멘터리 PD로 일하는 엘리자베스 모건은 오늘도 촘촘한 촬영 스케줄과 인터뷰 조율로 분주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영국 왕립예술대에서 영상 제작 석사 과정을 밟은 그녀는 10년 넘게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인권, 정치,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온 저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대부분 아프리카의 식수 문제, 유럽 극우 정치, 중동의 분쟁 같은 무거운 이슈에 집중돼 있었죠. 그런데 그 무렵 스포츠부에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던 축구 이슈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토트넘 호스퍼가 영입한 한국인 선수 손흥민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아시아 선수. 아, 또 마케팅용이겠지. 엘리자베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 리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아시아 선수들은 대부분 몇 경기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녀에게 한국은 단지 K-팝이나 삼성, 현대 같은 기업 이미지 정도로만 인식되는 국가였거든요. 솔직히 한국의 축구 선수라니 기대도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믿기 힘든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고, 시즌이 거듭될수록 그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엘리자베스 역시 외부 촬영이 어려워지자 재택근무를 하며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손흥민의 활약을 매 경기마다 접하게 되었죠. 수많은 골 장면과 어시스트, 그리고 경기 후 그가 보여주는 예의 바른 태도와 팀워크에 점점 관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손흥민에 대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자는 제안을 상사에게 받았습니다. BBC 스포츠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일환으로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에피소드였죠. 내가 이걸 맡는다고요? 왜 나예요? 난 스포츠 전문 PD도 아닌데. 처음엔 당황했지만 손흥민의 영향력은 영국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녀가 다루는 사회문화적 서사와 스포츠의 교차점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한국과 손흥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고향, 춘천과 그의 유년기, 축구 유학기, 함부르크와 레버쿠젠 시절의 기록, 그리고 토트넘에서의 활약상을 다각도로 조사하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한국 문화의 가치라는 말들이 그녀의 관심을 자극했습니다. 왜 저 선수는 항상 자기 나라에 대해 그렇게 자랑스러워할까? 엘리자베스는 직접 한국을 느껴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호기심은 단순한 축구 선수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흥민을 통해 한국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죠. 그렇게 2023년 가을, 그녀는 다큐멘터리 취재차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인천국제공항의 전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지금부터 마주할 이야기가 단순한 스포츠 영웅담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 나라 전체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엘리자베스의 한국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적고 익숙하지도 않지만 분명한 건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죠. 엘리자베스는 한국에서의 짧은 취재 일정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질서 정연한 지하철,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 그리고 매일 밤 그녀의 입에 감돌았던 따뜻한 김치찌개의 향. 처음에는 단지 취재였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만든 다큐멘터리 Son of Seoul은 BBC에서 방영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축구 스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의 가족 이야기, 한국 사회의 교육 문화, 끈끈한 유대감과 공동체 정신 등은 영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방송이 나간 후 엘리자베스는 수많은 이메일과 SNS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영국 대학교 학생들로부터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PD님, 혹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손흥민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너무 멋진 언어예요.
한글 수업을 해보려 하는데 주변에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처음엔 몇 명이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메시지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녀의 이메일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랍게도 옥스퍼드,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에든버러, 대학 등 명문대들 안에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작은 운동이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취재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캠브리지 대학의 한 소규모 커뮤니티 수업을 찾아가게 되었죠. 작은 강의실 안 10여 명의 학생들이 빙 둘러 앉아가 라를 따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깔끔한 발음을 구사하는 한 젊은 한국인 유학생 박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었고 자신이 손흥민 팬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발적으로 한글 수업을 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딱 2명이었어요. 근데 다들 친구를 데려오고 또 데려와서 지금은 3타임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모두 무료예요.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 누가, 그것도 바쁜 대학원생이 수업을 무료로 자청해서 열다니. 그리고 더 인상 깊었던 건 그 수업을 듣는 영국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글은 진짜 과학적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똑똑하게 느껴져요. 이게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라고요? 이거야말로 혁명이죠.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하고 뭔가 정이 많아요. 같이 놀자고도 하고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엘리자베스는 이 장면들을 보며 한국에서 느꼈던 어떤 감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마주쳤던 어떤 중년 여성의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인사말. 김밥천국 아주머니의 덤으로 주신 어묵 한 조각. 마치 가족처럼 챙겨주는 느낌.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의 전염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캠브리지에서는 한글 패션 동아리까지 생겨났습니다. 한글 자모음을 활용해 티셔츠와 모자를 만드는 소규모 브랜드였고 학생들끼리 세종 스쿼드라는 이름의 단체 SNS를 운영하며 자신들만의 한국어 밈과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2022년 옥스퍼드 영어사전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이 공식 발표한 26개의 한국어 단어 등재 소식이었습니다. 아빠, 김치, 한류, 데이백, 아니, 누나, K-드라마, 예주요. 엘리자베스는 이 리스트를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나 문화 코드로서의 한류가 아니라 언어 그 자체가 세계로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출판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어 단어의 등재는 문화적 파급력이 실질적인 언어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 말이 곧 한글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문화적 언어 중 하나라는 뜻이었죠. 엘리자베스는 BBC 후속 다큐멘터리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로 The Power of 한글. 그녀는 말합니다. 손흥민은 나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한글은 한국을 나에게 이끌어줬어요. 그녀는 더 이상 한국을 멀리 있는 동양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적 중심축,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언어와 정서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 유학생들의 작은 오지랖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BBC 후속 다큐멘터리 기획을 위해 다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난 한글 콘텐츠와는 또 다른 한식의 세계화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이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주목한 건 한식이 어떻게 유럽인의 입맛을 바꾸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충돌과 이해였습니다. 그 시작은 그녀가 런던 북부의 핀칠리 지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인마트 서울푸드였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는 평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죠. 흥미롭게도 대다수는 한국인이 아닌 현지 영국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마트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그곳엔 다채로운 라면, 진열대, 냉동순대와 만두, 고추장, 된장, 비빔밥 소스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라면 코너에는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신라면, 블랙이 한 사람당 5개로 구매가 제한돼 있을 정도였고 어떤 유럽인은 아예 박스째로 들고 나갔습니다. 이거 틱톡에서 봤어요. 미친 맛이래요. 지난주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매워서 울었어요. 근데 또 먹고 싶어지는 거 있죠?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수적인 영국인의 입맛에 익숙한 그녀에겐 매운 음식이 이렇게 인기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특히 비비고 왕규자는 마트 내 냉동고에서 가장 빠르게 동나는 품목이었고 CJ의 즉석밥, 육개장, 컵국밥, 심지어 마시는 홍삼까지 구비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마트 주인과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여긴 대부분 한국인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0%가 외국인이에요. 주말이면 줄 서서 기다려야 해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유튜브나 틱톡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늘어난 집밥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새로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거기에 한국 음식이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엘리자베스는 런던 캠든에 사는 자신의 친구 에이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완고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마니아이자 평생 피쉬앤칩스만 먹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찾아갔을 때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순두부찌개라는 거래. 한국 유튜버 보고 따라하는 중이야. 엘리자베스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두부찌개라니. 그 강한 냄새와 붉은 국물에 익숙하지 않은 영국인이 그걸 직접 만들고 있었다는 건 단순한 취향 변화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처음엔 너무 맵고 이상했는데 묘하게 중독돼. 다음엔 김치전 해보려 해. 엘리자베스는 한식이 유럽인의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 한식은 단지 맛집 투어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 속 레시피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작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캠브리지 대학에서 한식 워크숍 촬영을 하던 중 불닭볶음면을 함께 먹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호기롭게 다 먹어보겠다고 했지만 몇 입 먹자마자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죠. 그 와중에 엘리자베스도 혀를 식히며 말했습니다. 이거 무슨 고문인가요? 한국인들은 매운맛에 취미가 있나요? 순간 한 유학생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무조건 맵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깊은 맛도 많고 다양한 재료로 건강한 음식이 더 많아요. 엘리자베스는 당황했고 한순간 그동안의 모든 감동이 부정되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같은 유학생이 웃으며 다가와 컵에 식힌 물을 건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민감했죠? 한국 음식 자부심이 커서 그래요. 그래도 불닭은 초보자에겐 좀 셌죠? 그제야 엘리자베스는 깨달았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부심과 정서가 담긴 문화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런 음식을 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이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CJ, 비비고, 팔도, 삼양 이제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문화의 대사들이었고, 유럽의 보수적인 입맛을 뚫고 들어온 건 단순한 맛이 아니라 진심과 열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음식을 통해 세계와 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죠. 정이 많고 오지랖 넓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그들. 그리고 이 낯선 나라의 음식이 누군가의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가슴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깊이 울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마지막 회차를 편집하던 엘리자베스는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화면 속 장면을 응시했습니다. 작은 스튜디오, 방과 후 교실, 런던의 지하철역 광장 한켠. 그곳엔 다양한 피부색과 나이의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언제나 익숙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Cause I am in the stars tonight. BTS, Dynamite. 이 노래는 더 이상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인의 흥을 자극하는 하나의 언어였고 수많은 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죠. 엘리자베스는 런던 소호에 위치한 한 K-팝 댄스 스튜디오를 직접 찾았습니다. 내부엔 10대 소녀들뿐만 아니라 30대 직장인, 심지어 50대 중년 부부까지 함께 BTS, Butter 안무를 따라 추고 있었습니다. 여긴 그냥 댄스 클래스가 아니에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공유하는 공간이죠. 안무를 가르치던 강사 정우는 원래 영국에 유학 왔다가 정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춤을 추다 보면 어느 순간 한국어 가사까지 따라 부르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도 보고 음식도 먹게 되고 정말 그랬습니다. 이 공간에서 엘리자베스는 진짜 문화의 파급력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참여하고 체화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K-팝 문화였죠. 그녀는 유튜브에서 K-팝 안무 리액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한국인이 아닌 전 세계 팬들이었습니다. 미국,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까지. 이들은 단지 춤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의상까지 맞춰 입고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안무 분석까지 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다양성의 문화가 코리안이라는 이름 아래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사건은 에드 시런과 BTS의 협업.
클린 밴디트와 세븐틴의 콜라보 소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K-팝은 동양의 댄스 음악이 아닌 글로벌 메인스트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우리는 K-팝을 통해 새로운 사운드, 새로운 정서를 경험하고 있어요. BBC 라디오의 인터뷰 중 클린 밴디트, 엘리자베스는 다시 자신의 처음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손흥민의 활약에 놀랐고 한글의 과학성에 빠졌으며 한식의 정에 감동했죠. 그리고 지금 그녀는 K-팝의 리듬 속에서 진짜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이자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예술이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 속에 담긴 연습의 땀, 무대 밖에서도 이어지는 팬과의 진심 어린 교류,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건 문화의 정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이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다큐멘터리를 위해 한국을 만났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 삶에 스며들었어요.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 정말로요. 이젠 그녀도 K-팝을 틀며 출근 준비를 하고 주말이면 짜장면을 만들며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집벽엔 BTS 포스터가 걸려 있고 거실에는 순두부찌개 레시피가 적힌 칠판이 세워져 있죠. 영국에서 내가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엘리자베스는 마지막 편집본을 넘기며 영상 말미에 이 자막을 삽입했습니다. 당신의 일상의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와 있나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그 안엔 누군가의 진심이 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다큐멘터리 최종본을 BBC 본사에 넘기고 잠시 휴가를 내기로 했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온 몇 달 동안 그녀의 삶엔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으로 시작된 호기심이 한글과 한식, K-팝에 이르기까지 그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취재 대상이 아닌 삶의 일부가 되었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손흥민 다큐를 맡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정치 다큐를 만들고 있었겠죠. 멀리 있는 나라의 고통을 차분하게 담는 차가운 렌즈를 들고 감정은 철저히 분리한 채 현실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스트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요즘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기 시작했고 틈만 나면 한국어 단어를 메모지에 적어 연습했습니다. 가끔은 그녀도 오지랖 부리는 자신을 보며 웃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이 그녀에게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정, 배려, 열정,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엘리자베스는 오늘도 한식당에서 막 친해진 주인과 한국어로 어설픈 대화를 나누며 BTS의 음악을 들으며 퇴근하고 BBC 회의실에서 한국 관련 기획은 내가 하겠다고 자처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엘리자베스가 손흥민의 골을 보고 놀라며 한글 자모음을 쓰기 시작하고 매운 불닭볶음면에 도전하며 K-팝 안무를 따라 추는 그 순간이 존재할 거라고요. 그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국은 내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분명 누군가의 삶도 바꾸고 있을 거예요. 영국에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손흥민의 미소에서 시작된 관심은 한글, 한식, K-팝으로 이어졌고 이제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영국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열풍의 한가운데서 한국이 가진 힘과 매력을 조용히 지켜보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